창세기에 보면 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때를 공고하며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명리학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을목이 정화를 보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병화를 볼 때 병화는 실외에서 보는 거고 정화는 실내에서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병화는 이제 문 밖 실외에 떠 있는 태양이고 정화는 실내에 켜 있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을목은 이제 화초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꽃은 이제 아름답게 피워야만 능력을 발휘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병화로 꽃을 피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 같은 작은 불로는 크게 재능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활짝 핀 화초가 되는 거죠. 을목이 이제 정화로 꽃을 피우게 되면은 이제 밤에 피는 꽃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음지의 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화는 이제 등불이고 달빛이고 그 네온사인 것 같아서 이제 밤에 핀 꽃, 밤에 피게 되면은 비밀 또는 숨기는 것도 많다. 그 이유는 정화가 등불이기 때문에 또는 촛불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게 되죠. 그래서 정화의 그림자로 인해서 은밀하게 숨기는 것이 많다. 그래서 등잔 밑은 어둡다. 이런 속담도 있죠. 정화는 또한 이제 촛불을 밝혀서 이제 인도를 하는 것,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철학이나 또는 교직 또는 밤에 켜는 네온사인 등과 같아서 이제 깊이 연구하는 그런 연구직의 속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화는 겨울에는 좋다.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보면 원실의 화초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겨울 매화나 동백꽃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그릇이 작죠. 그 대신 이제 안주한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병화는 길가 길에서 실외에서 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길에 있는 화초 그래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에 길거리에 방황하는 여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은 그런 직업을 또 연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밖에 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생한다. 병화는 밖에 나가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나무는 실내에서 밝히는 정화를 보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화를 보면은 뭐 병자시가 있고 또 병술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6개의 병화가 있죠. 병자시는 이미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방황하지는 않는다. 12시에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들도 밤 12시가 지나면 다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병술시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기 때문에 길거리에 서 있는 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화를 본다고 해서 꼭 좋고 나쁨은 없다라는 것,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 또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거를 뭐 공식 대입하듯이 그렇게 보는 물상은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그 을목이 이제 병화를 보거나 정화를 보더라도 사주 구조가 나쁘면 네온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 화를 추구하죠. 전등불을 추구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포장마차, 길거리 포장마차는 그 카바이트 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을 밝혔었죠. 그래서 네온사인, 요즘 이제 네온사인이 되지만 술집 같은 이제 밤 장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 을일주들의 여자들의 속성이죠.
실전 그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정대운의 음지 속성의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 해로다가 이 물이 이거는 강물이 아니고 굉장히 큰 대해가 되겠죠. 그 대해에 큰 바다에 을이 떠 있는 속성으로 우리가 정통 명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수다부목이 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요거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겨울 철새로 봤습니다. 그 한겨울밤 그 유시에 그 바닷가에 가면 이런 그 현상의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죠. 일단 이 사주는 이제 토가 없어요. 어디 앉아있을 새라 해도 앉아있을 땅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을목의 땅은 재가 되죠. 무재사주죠. 또한 이사 관은 뭐예요? 이 유금이 관이죠. 유금은 보석이지만 이 망망대해에 이 유금이 물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관을 찾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찾을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자해로다가 여기는 이제 한류고 자자는 차가운 물이죠. 그 다음에 해수는 난류예요.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교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난류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부모 때에서 자신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 먼저 사주에 물이 많으면 전통 명리로 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귀신이 되겠죠. 이 사주의 문제점 물이 많은 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어떤 명리학자는 사주에 많은 것은 무기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무기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술사들도 있는데 귀신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귀신인데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 이렇게 물이 많을 경우에는 해결하는 방법, 즉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운법을 쓰는데 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물을 막아서 다목적 댐으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주는 막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바다죠. 강물은 막을 수 있지만 커다란 대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다를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사는 방법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차가 많이 나는 그 외국에 가서 해외 생활을 하면은 많은 물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목으로 그 물을 이제 빼는 것으로 보는데 목을 키우면 이제 많은 물을 이제 해소하는 것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목은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면 물을 처리한다. 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개운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사주는 그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해는커녕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모는 이게 보통 이상으로 보는데 겨울에 날아다니는 철새 어떻습니까? 풍경이 멋있죠. 예쁘죠. 그래서 미모는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미모가 보통 이상은 이제 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를 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주에 화가 없기 때문에 화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어려서 미용업에 종사를 하다가 요 기대운에 이제 큰 바다에 이제 섬을 만난 격이죠. 섬을 만나서 이때 철새들이 이 섬에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땅이 생기면서 정착을 했는데 이때 또 이제 유금이 오죠. 그래서 물에 빠진 남편 유금을 이제 건진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남편 유금이 자신은 이제 보석임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큰 자동차 회사의 그 정비공으로 생활하면서 그 무대원까지는 이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때까지도 한 번도 자기 말로는 물론 남편 말도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인 말로는 남편이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줬다고. 월급은커녕 생활비도 한 번도 주지를 못해서 자기가 계속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신대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신자 수국이 되죠. 그럼 물이 더 많아진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유금이 물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신대운에. 그래서 남편을 다시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정대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을목이 이제 정화로다 꽃을 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환경이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이 정화는 이제 음지의 속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마사지를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마사지 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이 사주가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 철새 성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출장 마사지를 이제 하다가 그 미대운이면은 이제 47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이제 49이니까 2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무술년에 그러니까는 정유무술년에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16살 정도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그 마사지를 그 출장 마사지를 해주다가 만나서 지금 현재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래원에 이제 땅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지금 하고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대운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병화가 오죠. 병화가 오게 되면 태양이 뜨니까 또 밝아지니까는 어딘가로 또 날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주는 이제 제가 이 사람이 만난 그 나이 많은 그 남자가 저한테 이 여자분과 자기가 만나서 살면은 어떨까 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사주입니다. 사주의 그 많은 것, 즉 귀신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개운의 방법이죠. 개운을 하고 싶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 친구는 이제 시차가 많이 나는 곳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다 또는 많은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개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정착해 살면 좋은데 지금도 그 남편이 조그만 그 주류 회사의 그 회장인데 남편이 출근하면은 어디를 다니는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을목이 정화를 보게 되면 음지의 속성이 있다. 음지의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병화를 만나게 되면 또 힘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이 무토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